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받은 건데요. 이 최고 훈장인 만큼 귀금속 사용량도 굉장히 상당하다고 합니다. 제작비 중 금값만 약 1억 3천만 원이 넘게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 수여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2박 3일 일정으로 간다고 지금 이미 알려졌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당일치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어떤 고위 인사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일본이 2박 3일인데 한국이 1박 2일이면 한국이 당일치기면 우리 정권 힘들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아마 좀 읍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하루 묵는 걸로 잡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회담의 협상의 주도권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 가서 어땠느냐?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어요. 뭐 천황과도 만나기도 했고 독대도 했었고요. 또 이제 총리와 함께 그 다카이치 총리죠.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함께 마리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 헬기거든요. 마리원을 타고 함께 이동을 해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으로 된 골프공, 이제 도금 기술이 일본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특수 도금된 골프공, 아니 골프 많이 하러 가니까 그래서 골프라는 주제로 이제 마음을 파고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한국에 오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든지 간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고육지체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금관. 사실 딴데 어디에서도 좀 이런 거를 준 적이 없죠. 뭐 금으로 된 거는 많이 이제 금을 좋아한다니까 금으로 된 거 선물 많이 줬는데 뭐 금으로 된 골프채라든가 골프공 이런 거 많이 줬지만 금관을 주는 거는 좀 굉장히 일본 의식에서 한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근데 이게 1억 3천이라는 게 왜 1억 3천이냐면 이게 1kg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금이긴 해도. 그래서 굉장히 사실 무겁습니다. 또 바디 또 무기도 있고 또 옥도 뭐 수십 개가 달려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비용은 더 비싸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이제 뭐 무궁화 대훈장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정상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준 게 무궁화 대훈장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준 게 또 이례적입니다. 최초라 그러죠. 그래서 최초로 금관도 만들어주고 최초로 무궁화 훈장도 준 것을 보면 우리가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돼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우리의 뜻이 트럼프 대통령 눈에는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뭐 융숭하게 대접했다고는 했지만 과연 트럼프한테 환심을 얻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오찬 메뉴도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한식 메뉴인데요. 우리 해산물에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을 한 전체 요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경주 햅쌀로 만든 밥과 또 반찬들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또 보는 게 미국산 갈비로 한 갈비찜 요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디저트에는 피스라는 레터링을 한 감귤 디저트가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재명 피자는 없네요.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게요. 정말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도 냉부회를 출연하면서 그렇게 K푸드 외쳤던 이재명 피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안 내놨을까요? 좀 의아하네요. 그러고 내놓은 것이 미국산 갈비예요. 그 이재명 정권을 비롯한 좌파 세력이 미국산 갈비를 먹을 얼마나 뻔뻔한가 좀 싶은데 예전에 광우병 그 소동을 벌이면서 했던 게 좌파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뻔뻔하게 또 이렇게 미국산 갈비를 내놓으면서 또 외교의 하나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역시 두 얼굴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 보면 피스
피스라는 글을 새겨놨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봐도 사실 노벨 평화상에 굉장히 집착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어나운싱에서도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앞서 이준우 대변인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일명 외포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지경이에요. 외교 포기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럼프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는 와중에 나온 것이 피스메이커. 정말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음식에도 피스를 드러내 보이고 또 어나운싱 할 때도 피스메이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믿기 힘든 파트너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미군을 보고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던 적도 있고 지금 국무총리인 김민석 총리의 형도 반미주의자. 여당의 대표인 정청래도 반미주의자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지 못할 작자들인데 얼마나 이 트럼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써가면서 결국 뭐 우리의 세금이긴만요. 이런 돈을 써가면서 환심을 받으려고 하고 피스메이커를 계속 강조하면서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조급함이 보이는 모습이었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좀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CEO 서밋 연설에서 미국은 더 이상 배를 건조하지 않지만 한국은 조선 산업이 아주 발전해 있다라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조선 산업에 대한 청신호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려워. 왜냐하면 일본에 이번 갔었을 때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랑 함께 조선업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했거든요. 공식 안건으로 올라와서 다룬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그렇게 조선업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관세 협상을 자꾸 질질 끄거나 응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본과 조선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선업에서 한국에 와서 이제 필리 조선소라든가 하나의 조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외교 정상들이 만난 이제 두 번째 만난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상례적으로 하는 이제 의례상 하는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칭찬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지금 뭐 일본에서는 다 특히 이제 조선업 같은 기술이 한국이랑 뭐 거의 유사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굉장히 조선업 만드는 단가가 비싸요.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고 시간도 잘 맞추고 기술력은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쨌든 속으로는 한국이랑 하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관세 협상 가지고 버티게 들어간다면요. 이재명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버티게 되면 나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국민들 투표를 또 받아 내년 중간 평가가 있거든요. 중간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그걸 받아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더 세게 나갈 수가 있다. 이번에 중국과의 히토류 이제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미국도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해버려 가지고요. 결국 양쪽이 다 양보하는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버티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우리 또 미국한테 이익을 줘야지 미국도 우리한테 이익을 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필리 조선소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 생각한 것은 우리한테는 단순히 희망사에 불과하다. 좀 그래 봅니다. 네, 관세 협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 무역 합의를 했고 한국과도 곧 타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곧 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트럼프의 워딩은 이제 안개가 곧 거칠 것이다. 뭐 이런 워딩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관세 협상을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예의주시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세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는 동안에 지금 대미 수출은 뭐 18조 원이 지금 다 작년 대비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풀어감에 있어서요. 이 외교라는 것은 결국 그 휴민트, 얼마나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레이시아에 갔다 와서도 그렇고 지난 유엔 총회에서도 그렇고 G7 때 그때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최하는 만찬을 안 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불참하고 있어요. 무슨 트럼프 울렁증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휴민트를 이렇게 발동을 하면서 이 외교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정작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것은 없고 대신 이 국내용으로 무슨 협상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는 그런 자꾸 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는 보기에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지만 관세 협상에 대한 얘기 전혀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한미 동맹을 얼마나 더 공고하게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보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핵심 축들은 지금 전혀 건드리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좀 이번에 타결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안보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안보 관련된 협상은 문서 초안이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관세 협상은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가 뭐 전혀 없고 또 이번에 회의를 할 때 뭐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양 정상 간에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소인수 회의라 해가지고 양쪽의 참모들 다 배석해서 하는 회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의가 실무자들께 더 논의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관세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뭐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절반의 성과, 즉 안보만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고 관세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의지가 모든 시선과 촉이 어디에 쏠리냐면 북한에 쏠려 있어요. 북한에 김정한테 만나서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뻐꾸기를 보냈는데 북한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죠? 순항미사일을 쏘았어요. 만나자는 그 콜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순항미사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안 만나겠다는 얘기거나 하면 만나긴 만나는데 한 번 더 날 불러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북한의 외무상이, 최선희 외무상이죠. 외무상이 지금 또 벨레주하고 러시아에 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꼭 뭐 외무상이 배석해서 양국 정상에 만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외무상이 밖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북한에서 트럼프가 만나는 거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했던 말이,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한국에 계속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는 원래는 1박 2일이지만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쯤, 오늘 저녁에 내일 정도 만날 수도 있다는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도 될 수 있다. 기다릴 용의가 있다. 그렇죠. 트럼프는 그 용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온 정신이 북한 이슈에만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과의 정상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 좀 뒤에 후순위가 밀린 문제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경제에 이어서 안보 문제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회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국제 정세에서 이 한반도 문제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정말 일명 피스메이커로서, 평화 외교자로서 그런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싶은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우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뻐꾸기를 계속 날리고 있죠. 하지만 날아 들어온 것은 미사일이었고요. 근데 지금 정말 중요한 우리가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트럼프가 결국 북한에게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했어요. 핵 보유국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이 전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국제 외톨이 신사가 돼버리면 정말 이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원래 북한은 전통적으로 통미봉남이라 그래서 미국과 양자 대화를 하기를 늘 원했죠. 그리고 항상 봉남, 남한은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이런 전략
전략을 썼습니다. 계속 미사일 날리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 여기 있다라는 것을 손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지만 북한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 테이블에 우리 이슈를 올려라고 계속 이야기를 지금 북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핵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리걸리 인정하면 그때 만나겠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날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묵묵부답 안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뭐 하냔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장소만 빌려주는 마치 코리아 패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안이한 태도입니까?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 CNN 인터뷰 나가서 그 미사일 날아 들어온 거 보고 김정은이 많이 참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너스레를 떨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이끌어온 피스메이커로서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 위대한 역량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또 발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이제 회담 의사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외교적 수사를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김정은과 만나서 빅 이벤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굉장히 큰 욕심이에요. 그럼 그걸 인정해주고 좀 도와줘야 돼.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페이스메이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페이스메이커를 한다 했으면 오히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불발됐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불발된 거를 확정시키는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자기가 확정을 합니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나 안 만날 거니까 트럼프한테 안 만난다고 전해줘 라고 했습니까? 근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일단 외교적 결례도 있는 거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에이펙 개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에이펙 개최 국가로서의 주인공 호스트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에 묻힐 수 있느냐?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에 묻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이 안 만나게 바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얘기. 그리고 이거는 외교적으로 아주 물밑 작업이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을 건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기정사실인 것처럼 전 세계 외신의 속보로 보도될 것을 의도해서 불발됐지만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을 빼버리는, 기운을 빼버리는 그런 멘트를 했다라고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로 보이는 멘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안보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 중요한 의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잠수함 연료 공급과 추진 체계 개발을 허용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강력하게 이런 요구를 한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는 사실상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굉장히 오랜 우리의 수건 사업이죠.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여러 정부에 걸쳐서 만들었다가 또 한번 접고 또 만들었다가 여러 가지 이슈로 또 접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수건 사업인 만큼 이 얘기가 당연히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하지만 방금 이준우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호스트의 입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뭔가 이슈를 던지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슈가 커서 다 빨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실질적으로 축이 되어야 되는 안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 핵 추진함 잠수함 문제를 더 크게 이슈로 내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 안보 문제나 이런 거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두 국가로는 인정하는 발언이라든지 또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3대 타격국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러시아나 중국도 하지 못할 이런 발언들을 해서 굉장히 또 트럼프를 언짢게 했던 그런 일련의 이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 이슈나 이런 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덮기 위한 또 하나의 큰 이슈로서 이런 거를 선점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즉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일본한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일본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면 우리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부 다 이제 외신들 기자들 물리고 점심 이제 오찬하면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실무진 다 배석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오갈 수 있는데 카메라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아주 민감 이슈를 꺼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나한테 저런 민감한 이슈를 지금 나한테 바로 판단해서 나한테 답을 달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한 이유가 있어요. 마코 루비오 자기가 이제 배석했던 참모 중에서 마코 루비오만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마코 루비오가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한국 이제 참모들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오펜스와 디펜스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백악관 참모 중에서 가장 중국에 대해서 강경파예요. 대중 강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코 루비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너네와 관계 맺는 거 좋아. 하지만 내 더 큰 그림은 중국의 견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내 편에 같이 서서 할래? 아니면 중국의 양다리 거칠래? 아니면 중국 편을 할래? 그 얘기를 마코 루비오 그 장관 이름을 거론하면서 신호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만약에 회의를 임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외교적인 참사가 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은 이런 복합적인 배경이 있어서 나온 얘기다. 그래 봅니다. 네,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발언들의 의미를 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제 경주 에이펙 외교전의 본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미국에 이어서 중국과 일본 정상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모두 만만치 않은 인물들입니다. 관세 협상 막판까지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또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 그리고 강성 우파 다카이치 총리까지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 한중, 한일 관계 모두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네, 지금 이 신냉전 패권 경쟁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나 여러 가지 외교의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저는 한미 동맹을 공고하라고 생각을 해요. 한미 동맹을 공고하고 안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 짓고 제대로 가져가지 않으면 정말로 이 앞으로 관세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놓여 있는 일들이 정말 난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북한은 이미 지난 전승전에서 북중러의 이 동맹을 이미 공고하게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 패권 경쟁 속에서 확실하게 자유진영의 동맹을 공고히 해야 하는 때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주의자로서 확실한 메시지를 국제무대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아르헨티나 말레이 대통령에게 이미 선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 우파의 그런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확실히 우리 편 예, 그리고 아닌 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남의 편 이런 걸 확실하게 지금 트럼프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황금 동맹 뭐 이런 가장 우호적인 동맹 뭐 이런 찬사와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이 시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불안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공고화를 통해서 빠르게 이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와 안보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 가장 맹점이다,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과 일본은 좀 잘
잘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기 전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에 먼저 방문을 한 건데요.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은 얼마나 미국에서 얼마나 우리를 믿을 만한 파트너로 봐주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일 텐데요. 트럼프에게 비치는 한국의 매력 자산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를 하십니까? 한국의 매력도요. 일단 한반도에서는 이제 한국만한 이제 분단을 이제 군사 이제 분계선을 접하고 있는 한국만큼 중요한 전략적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나라는 없죠. 그리고 한국이 미국 국방비 자산에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 영토에서 상시로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조금 있고 독일 조금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영향력이 한반도의 미군의 어떤 전략적 자산으로 가치가 굉장히 크다. 특히 지금 어떻습니까? 패권 경쟁이 옛날에는 미국과 러시아였는데 지금 어떻죠? 중국과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을 견제하기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선도 그렇고요. 미군도 상주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군인들을 보내고 또는 군사 장비를 보내고 심지어 사드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좀 우리가 이렇게 너네의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억제력을 아주 강하게 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너네도 우리한테 뭔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는 당연히 트럼프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했던 이제 발언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군은 점령군이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성주에 있는 사드를 철거하겠다 했던 얘기. 황당한 얘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사드를 철거하겠다고 했던 얘기인데 본인이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싹 다 집어넣습니다. 입을 다물고 과거 했던 말을 사실상 번복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영원한 한미 우애를 혈맹 국가로서의 관계를 격상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국익 중요하죠.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그런 변명으로 관세 협상을 계속 하지 않고 버티기를 한다면 우리 기업과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데미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협상 타결하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 그 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 또 반미 시위도 좀 많잖아요. 아까 전에 뭐 속보로 잠시 보긴 했는데 반미 시위자가 뭐 난입했다 뭐 이런 속보를 조금 보긴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지금 국무총리 친형이 지금 반미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 귀에 안 들어가겠냐고요. 다 보고를 받고 있을 거고 그렇지 않아도 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뭐 사실 5년마다 지금 친미 반미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5년마다 이렇게 친미 반미가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불안한 나라로 인식을 하겠죠. 완전히 파트너십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보기보다는 언제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불안한 시선으로 볼 겁니다. 더더구나 대통령 스스로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던 굉장히 반미 인식이 강한 대통령인데 국무총리도 문제고 국무총리의 친형은 지금 현 상황에서도 반미 시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대표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도 반미 시위로서 이 방화를 저질렀던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못 믿을 이런 이제 이 브랜드들 뭐 이제 오늘 완전히 올드 브랜드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믿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미국에서는 눈여겨서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게 이제 한미 협상 관세 협상 이거 경제뿐만 아니라 또 안보도 중요한데요. 동맹의 핵심 축인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대응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 억제, 즉 핵 우산인데요. 하지만 정부가 출범 이후 한미가 이를 집중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얘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핵 우산에 대해서 확장 억제에 대해서 미국과 이제 긴밀한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현대화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병력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포함해서 그리고 이 미군의 임무가 북한의 침략만을 방어하기 위한 그 임무 플러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이제 어떤 비상 상황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임무도 새로 부여한다. 이런 의미까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까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랬는데 핵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얘기를 안 하죠? 본인은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반미주의자로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지율이 지금 뭐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지율 50% 넘는 상황이긴 합니다. 50% 초반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마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 자기를 과거에 지지해줬던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당당하게 미국과 함께 야 우리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계산이냐, 본인은 이제 노벨 평화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 평화 모드를 만드는 그런 공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원하는 거 핵 보유국이 지정 인정해 주는 거 이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핵 보유국은요 뉴클리어 스테이트예요. 핵 보유국의 공식 명칭은. 그래서 그걸 유사하게 뉴클리어 파워라 해가지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용어를 트럼프가 써서 김정은의 기분을 좋게 해준 거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억지력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고도화시키지 않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특히 민노총하고 개딸들 그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다. 그래서 그냥 한반도 위험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지지 기반 이거를 맞바꾸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다음엔 이제 중국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척을 지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대중 억제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워낙 대한민국의 외교에 있어서 어려운 난제죠.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누가 중국과 척질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뭐 본인께서도 대통령 후보 때 뭐 중국에 쉐쉐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미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뭐 가랑이 밑을 뭐 기어 가서라도 뭐 할 거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양국에 대한 굉장한 균형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균형 맞냐고요. 지금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가장 큰 축조차 지금 이 대들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지금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의 대들보가 무너지면서 안보 무너지고 그게 곧 경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 관세 협상이 난항인 부분 그리고 뭐 비자 문제, 수수료가 뭐 100배 뛰는 문제 이런 것들 다 누가 피해를 봅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그래서 한미동맹을 공고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뭐 중국에 쎄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 균형 잡힌 외교 속에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잡고 가야 되는 것은 이 한미동맹이다. 그리고 안보를 바탕으로 한 거기에서의 경제적인 확실한 우리의 이 외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한미 동맹과 함께 한일 동맹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제가 조금 더 말씀 좀 첨언 좀 할게요. 지금 중국에 우리가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피우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무비자 이제 입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지금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제주도 그 금은방 사건 아시죠? 네. 중국이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 3명이 금은방을 털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군사 시설에 가서 촬영을 한다거나 또는 원자력 시설 가서 드론을 띄워서 촬영한다거나 그리고 부산에 정박해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첩 활동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민생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다거나 강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경제에 뭐 활기를 넣어준다면 그건 반가운 일을 하죠. 근데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다수가 한국에 와서 이적 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국민을 위협한다거나 자산을 또 위협한다거나 강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런데 중국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 시위를 반미 시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중국에 대한 시위에 대해서는 반중이 아니라 협중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감정을 이제 건드리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중국에 대해서는 반중 시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늘 얼굴 보십시오. 생방송으로 나왔는데 들어오는 그 회의장까지 들어오는 내내 얼굴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트럼프 특유의 왜 씩 하면서 한쪽 입꼬리 올려서 웃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하도 안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들어오기 전에 스터디를 다 하고 온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다. 뭐 좌파 정권이라고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상대하고 있는 경계심이 굉장히 오늘 드러나는 그런 얼굴 표정을 내내 보여줬다. 그게 모든 것을 상황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한일 관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 한일 관계마저 흔들리면 안 되겠죠. 이번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어떤 비전이 나와야지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제 국내에서 알려지기로 워낙 또 이제 강성 우파, 그죠, 자유진영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플레이어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임명되기 전에 국내 언론에서 굉장히 그 총리에 대해서 약간 악마화하는 그런 일들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약간 다른 목소리도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내고는 했는데 그 전에 일본과 했던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어떤 이런 외교가 막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잘 가져가면은 좋겠고 어떻게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뭐 이탈리아 말레이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국제 무대에서의 자유진영들 간의 동맹은 굉장히 지금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같이 흐름을 탈 수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중에 한 파트너 축으로서 일본과도 굉장히 잘 외교를 풀어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겠죠. 지금까지 보여왔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이제 어떤 좌파적인 마인드라든지 그런 걸 이제 털어내고 이제 한 번은 터닝 포인트 삼아서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같이 내는 이런 쪽으로 한번 터닝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들 같이 짚어봤습니다.